안녕하십니까. 대학미래연구소의 이천입니다. 정시가 코앞이라서 정시 관련 컨텐츠를 좀 제작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인서울대학 미달이 있나요?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그 정시 상담할 때 이런 문제가 되게 많이 들어와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성적이 좀 낮은데 서울 지역 미달대학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 제가 받았던 문자를 좀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상담을 죄송하긴 한데요,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상담이 좀 많다 보니까 4시 상담하신 분들이면 4시에 바로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상담을 진행하는 상황이라서 성적을 막 분석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듭니다. 죄송하긴 한데, 이건 뭐냐면 재작년쯤 됐을 거예요. 재작년쯤 써보면서 할게요. 써본 의미가 있나 모르겠다만 5시에 예약한 학생입니다. 제가 성적대가 64466인데 이게 지금 등급이에요. 등급. 대학별 환산 점수가 아니에요. 국어 6, 수학 4, 영어 4, 탐구 투기 6. 이렇다 보니 인서울에 정시 원서를 넣는 건 카드를 버리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제가 컨설팅 받으려는 이유가 인서울 재발과는 상관없으니까 가고 싶어서입니다. 만약 가능성이 없다면 컨설팅을 받아야 할지 고민이 돼서요. 구멍, 학교와 과를 탁 집어주셔서 추가 합격, 정확한 명칭은 추가 합격이 아니고요, 미등록 충원입니다. 이거 뭐 혼용해서 쓰는데, 정시든 수시든 예비번호를 받아서 기다려 붙는 걸 미등록 충원이라고 해요. 미등록 충원. 어쨌든 미등록 충원으로 기대하고 인서울을 넣을 수 있을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불가능한지 현실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저는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시간이 3시 42분이잖아요. 5시 상담인데 제가 그때가 성적을 못 열어봤다는 뜻이에요. 네, 제가 좀 그렇게 상담합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실제 이제 정시 모집에서 이게 펑크라고 하는데, 펑크는 제가 생각하는 펑크는 쉽게 얘기해서 연세대 신학과 갈 정도의 학생이 연대 경영학과를 만약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 저는 그걸 펑크라고 봅니다. 동일대학의 최하단학과 갈 수 있는 학생이 최상위학과에 간다, 그 상황이 일어나면 좀 펑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통 통상적으로 배치표 점수를 봤을 때는 뭐 3, 4점 정도? 그 정도 그냥 펑크라고 보는데, 현장에 계신 분들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점수가 택도 없이 부족해도 붙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대학들이 정시, 미등록 충원 메커니즘을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전에도 이런 학부모께서 한번 오셨거든요. 이게 제일 궁금하다, 정시 충원을 어떻게 하느냐. 우선 대학들이 정시에 이제 최초 합격자를 픽스해 놓고, 그 다음 미등록 충원할 때 환산 점수, 그러니까 지원자들의 환산 점수 기준으로 막 줄을 세웁니다. 얘는 690점, 얘는 689점, 얘는 688.7, 이렇게 환산 점수 줄을 세우다가 점수가 급격히 떨어지는 구간이 있어요. 그때 지원자의 수능 성적을 열람을 해봅니다. 그럼 택도 없이 낮다, 선발하지 않죠. 대학교 모집 요강의 수시든 정시든 수학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면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미등록 충원하다가 성적이 떨어지게 되면 안 뽑습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거 대학들이 안 보고 선발하지 않느냐, 그거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모집 요강에 써 있어요. 실제 2등급 때 정시 같은 경우에는 2등급 선으로 합격선이 형성되어 있는데 갑자기 3, 4등급 때 애들이 붙는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거 잘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 나오죠. 이거는 서울 지역 전 대학을 다 던져도 이거는 경쟁률이 낮게 나오고 실제 충원 범위까지 들어가도 아마 선발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온라인이라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SNS의 파급 효과가 커요. 만약에 이 지원자가 어찌어찌 운이 좋아서 미등록 충원 범위 안에만 들어갔다고 칠게요. 통상적인 예비번호를 받았다고 칠게요. 이 학생이 조용히 등록을 해서 다니면 모르겠는데 SNS에 다 떠벌리고 다니거든요. 내가 예비번호 몇 번을 받았다, 이런 순간 이제 그 대학 입학처는 곤란해지는 거죠. 이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 대학에서 이제 그 입학처에서 하는 얘기는 실제 대학에 문의해본 결과예요. 실제 점수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 충원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학의 선발 방식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자꾸 이제 이런 식의 요청을 해서 이제 저한테 무리한 욕을 한 분들도 계시죠. 첫 번째, 이제 정시 경쟁률은 매우 낮으면 이거 펑크 난다. 두 번째, 전년도, 그러니까 2021학년도죠. 2020학년도 때 추가 모집을 했던 대학들은 펑크가 났으니 그 대학에서 또 비슷한 학과들이 펑크가 나지 않겠냐라는 분들이 있어요. 둘 다 말도 안 되는 개소리예요. 자, 볼게요. 이건 뭐냐면요, 작년에 인서울대학에서 경쟁률이 2대1 이하인 모집 따위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신학과가 정원 30명, 지원 인원 40명에서 1.33대1 나왔습니다. 충원번호 3명이에요. 즉 최초 합격자 중에서 3명 정도만 타 대학으로 이탈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경쟁률과 컷과는 상관도가 별로 없고요, 경쟁률과 미달은 관계가 없거든요. 정시 모집에서 이게 다른 군으로 이탈될 수 있는 여력이 많은 학과면 많이 빠져서 이탈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 합격자가 다 도망가서 박박 긁었더니 충원에서 이제 남은 애들이 없어.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보세요. 가톨대 가군 신학과에서 최초 합격한 아이들이 나 다군으로 도망가면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낮아도 충원 보러 3번까지밖에 안 가고 실제 이 적은 인원으로도 충원하는데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즉 이 모집 인원을 채우는데 아무 문제 없었다고요. 감리교 신학대학은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고려대학교 사이버 국방학과 저 학과의 모집 입시 결과는 빅5 의대 바로 밑선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학과 관련돼서 보고서도 한번 써봤는데 저거 쓰면서 이제 어찌저찌해서 사이버 국방학과 교수님들하고 한번 의견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고대 사이버 국방학과에서도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경쟁률이 하도 낮으니까 미달될까봐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의견을 들었냐면 아니 이 학과는 충성도가 매우 높은 학과다. 성적이 높기 때문에 의대를 버리고 이 대학을 이 모집단을 지원해서 등록할 의사가 매우 높은 아이들이다. 모집 정원보다 몇 명만 더 많이 들어와도 이거는 충원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명 정원에 20명 지원하고 딱 한 명 도망갔죠. 의대로 도망갔을 거예요. 몇 년 전에도 미등록 충원이 한 명 생겼는데 그 학생은 아마 단국대 천안 의대로 간 것으로 압니다. 이 한 명은 아마 가군 의대 또는 다근 의대로 도망가겠죠. 그러니까 경쟁률이 낮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지원자들이 다른 군으로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실제 이동하는 애들이 되게 작아요. 서울교대 볼까요? 서울교대 초등교육학과 나군에 있습니다. 저긴 애들이 어디로 도망갈까요? 가군의 이대 초등교육과 나군의 서울교대 초등교육 딱 보게 되면 애들이 어지간하면 서울교대로 등록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 경쟁률은 대단히 낮은데 실제 7명밖에 타 군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아마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엄마 아빠가 쓰자고 해서 썼을 거예요. 저 아이들은. 근데 아이는 별로 다니고 싶지 않고 보통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의대 교대조합도 간혹가다 있거든요. 뭐 한의대 교대조합 막 그렇게 해서 이탈될 가능성도 있고 서울교대를 버리고 타군으로 갈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경쟁률 큰 의미가 없어요. 교대의 실 경쟁률 사실 1대1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이화여대 초등교육을 빼고 뭐 한국교원대 논외로하고 대부분 나군에 있기 때문에 교대가 나군에 서로 뭐 좀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서로 서열화를 만들고 있어요. 수능 반영 비율도 똑같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서울대 보세요. 서울대는 전기, 정보, 수학교육, 화학교육, 식품영양이 다 2대1 미만입니다. 선생님 2대1 미만이니까 미달 아니에요? 아니에요. 서울대 정시 모집의 실질 경쟁률은 사실 2대1이에요. 왜냐면 가군 서울대 쓰고 나군 연고대 쓰기 때문에 자원이 겹치잖아요. 2대1입니다. 만약에 서울대에서 2대1 이상 나온 학과들은요 거품 지원자 연고대 이하에서 던지는 애들이 어마무시하게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쟁률이 높아도 3대1 이상이 돼도 실제 합격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뜻이에요. 사실 이게 정상 경쟁률이에요. 볼까요? 44명 정원에 83명이 지원하고 12명이 이탈했습니다. 그러면 44와 12를 더하게 되면 얼마예요? 56명. 83명에서 56명 붙었으니까 미달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자보다 최초하고 추가 모집 인원이 작아야 정상적으로 입시 메커니즘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요 인원하고 더해서 얘랑 같으면 골치가 아프죠. 다 도망간 거잖아요. 실제 여기 그러지도 않고 여기도 그렇지도 않죠. 아마 여기까지 요 3개학과는 의대로 갔을 것 같고 의대랑 의치학과로 갔을 것 같고 여기는 연고대 상위학과로 갔을 가능성이 되게 높죠. 여기는 2명입니다. 한영대 신학과니까 더해보세요. 딱 더하게 되면 24명이죠. 아슬아슬했겠네요. 26명인데 24명 붙었으니까 아슬아슬하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미달될 수도 있겠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학과가 아니니까 논외로 하고요. 연세대학교 일반전형 말고 특별전형에서 언더우드학부, 융합인문사회과학부 여기는 8명 정원에 14명. 이야 1.75도 낮게 나왔어. 한 명도 안 도망갔어요. 10명 정원에 20명 와서 2대1 2명 도망갔어요. 여기 도망갈 데가 없어요. 전형이 좀 다르거든요. 다르니까 도망갈 데가 없죠. 전형이 다르다는 뜻은 타군으로 이탈될 가능성을 봤을 때 타군에서도 연세대 이걸 버리고 갈 만한 전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걸 버리고 갈 때가 서울대밖에 없잖아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근데 서울대가 여기 맞춰서 비슷한 선발 방식이 없어요. 선발 방식이 똑같아야 중복 합격이라도 가능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울 지역 대학에서 경쟁률이 낮다고 해서 미달되진 않아요. 실제 충원률이나 뭘 이렇게 따져보게 되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시 모집에서 경쟁률 낮은 과 찾아내는 건 개소리예요. 개소리. 물론 낮으면 심리적으로는 위안이 됩니다만 실제 합격 컷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미달이 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볼게요.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펑크, 미달
두 번째 관점 뭐냐면 올해 기준으로 작년 2023학년 때 정시 모집에서 미등록 충원이 끝나고 실제 정시 추가 모집으로 학생, 즉 수시하고 정시에서 결혼된 인원을 선발하는 전형을 이제 추가 모집이라고 해요.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그 시기가 딱 3개입니다. 우리는 수시 정시만 알잖아요. 추가 모집도 있어요. 9월에 수시, 12월에 정시, 2월에 열리는 추가 모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볼게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광운대, 전자공학과 2명, 전자통신공학과 2명, 정보융합학과 2명, 수시 정시 끝나고 결혼이 생겨서 추가 모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실제 입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작년에 펑크 났으니까 써보자, 또 올해도 펑크 날 수 있어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인서울대학에서 정시 미등록 충원의 메커니즘을 잘 모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정시 추가 모집하기 전에 광운대 정시 모집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끝나고 결혼이 생겨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건데, 광운대 정시 모집 결과는 보시면 55명 정원이에요. 272명이 왔어요. 그리고 73명이 도망갔습니다. 두 개 합치면은 128명이 붙었어요. 272명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충원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즉 이 정원을 다 채웠다는 뜻이에요. 여기도 볼까요? 컴퓨터 정보공학부 37명 정원에 147명이었습니다. 47명이 미등록 충원으로 붙었죠? 더하면 얼마예요? 84니까 얘보다 작잖아요. 충원하는데 아무 문제가 안 생겼어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상하죠? 아니 지원자보다 최초 합격자든 다 합쳐도 충원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데 실제 이런 일이 정시 모집 끝나고 광운대에서 추가 모집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이걸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광운대 정시 모집 전형 일정을 보겠습니다. 보면 노란색 써볼까요? 신기하다. 어디서 접수해요?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실시대 꽤 많아요. 접수했어요. 자, 최초 합격자의 합격자 등록을 합니다. 가군, 나군, 답을 썼으니까 그 중에 하나 붙었으면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등록을 해요. 등록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광운대랑 만약 건대 썼어요. 건대도 붙고 광운대도 붙었습니다. 그럼 광운대 등록하지 않고 건대 등록할 거 아니에요. 그럼 미등록 충원 생기겠죠. 이게 사실 여기가 미등록 충원이에요. 미등록 충원. 다 합니다. 아까 앞에 몇 명 미등록 충원 인원들 있잖아요. 합니다. 그래서 2월 17일 밤 9시까지 다 충원했어요. 다 충원할 결과가 아까 53명, 27명이에요. 그런데 앞에 있었던 2명, 걔들은 언제 등록 포기를 하냐면 제가 입학처에 문의한 바로는 9시죠. 8시 55분에 전화를 합니다. 입학처에. 등록 포기한다고. 미쳐버리는 거예요. 대학 입장에서는. 그럼 5분 안에 한 명을 충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뭐 가능할 수 있겠죠. 이때라면 다행이에요. 2월 18일 오전 2월 19일 날 입학처에 전화를 해서 등록 포기하겠다고 해요. 그래야 등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어떤 자료를 찾아보게 되면 최근 10대,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우월감을 나타내려는 심리가 강해지고 있다, 뭐 이런 연구 자료가 나와 있어요. 아니 애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얘들 모두 재수를 하려고 등록 포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재수를 하고 등록 포기를 하면 그냥 요때라든가 이때 적당한 시점에서 등록 포기하면 돼요. 그냥 끝까지 갖고 있습니다. 끝까지 갖고 있어요. 제가 뭐 2가지 사례를 입학처에서 들어봤는데 스카이 대학 중에 1개, 15개 대학 중 1개, 두 대학에 합격을 하고 둘 다 등록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중 등록 금지 위반인데 이게 제재가 없으니까 이걸 악용을 하는 것 같아요. 2개 대학에 동시에 등록하게 되면 제재가 가해지게 사실 맞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대기업에서 지원자에게 제재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악용을 해서 2개 붙어놓고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냥 이거 제가 봐서 이거 사실 자랑이에요. 자랑. 학부모나 애나 뭐 SNS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커뮤니티에 자기 성적 올려서 붙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대학 같은 경우는 입학처 물어보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왜냐면 15개 대학 중에 그 한 대학 입장에서는 어차피 얘가 저쪽 도망갈 테니까 등록 포기를 빨리 해주면 그 밑에 살 거 아니에요.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내 맘인데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기분 나쁘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대학 15개 대학과 선호도가 비슷한 모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은 가군, 나군, 가군에서 날 모집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대학을 너무 가고 싶어. 가군은 씁니다. 나군은 씁니다. 가군은 써요. 그럼 가나군 붙을 수도 있잖아요. 등록을 다 해요. 입학처에서 보이거든요. 뭐 한 개를 포기해라. 물론 이제 나군 같은 경우에 좋은 모집단이 별로고 가군에 좋은 모집단이 많으니까 고민할 수 있어요. 근데 등록 포기를 빨리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연락 옵니다. 미쳐버린 줄 알았대요. 그 다음날 연락 옵니다. 결국 재수할 거면서, 결국 그 대학 등록 안 할 거면서, 그리고 과시형으로 하는 애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얘가 제일 불쌍해요.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보세요. 전기공학과 1번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모집 인원 26명인데 미등록 충원 26번까지 붙었어요. 그럼 얘는 뭘까요? 얘는 여기나 여기쯤 중간에 있는 어느 좀 어디 아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뒤에 있는 27번은 계속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등록을 언제 미등록 충원 끝나고 포기했기 때문에 여기 뒤에 있는 아이는 강운대를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를 겪어봤는데 7개 대학 중에 한 모집단에 선 학생이 있었습니다. 7개 대학 중에 하나예요. 예비가 10번이 나왔는데 통상적으로 그 번호까지 빠지거든요. 잘 될 것 같다. 뭐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저한테 이제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선생님 그 학교 앞에 오피스텔 좀 계약해도 될까요? 잘 될 것 같으니까 한번 해봐라고 했는데, 아까 그 2월 17일 아침까지 9번까지밖에 안 빠진 거예요. 9번까지밖에.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9번까지밖에 안 빠지면 미칠 노릇이죠. 왜냐면 보통 한 20번까지 빠지는 통상적으로 그런 상황인데, 9번까지 빠지고 내가 한 명만 빠지면 얘가 등록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밤 9시까지 한 명도 안 빠졌어요. 오피스텔 계약 포기. 다른 대학에 등록을 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그 다다음날 그 대학 입학자 문의를 한번 해봤어요. 혹시 이렇게 등록 포기한 애가 있느냐? 있대요. 한 명. 재수한다고. 그 아이가 일찍 빠졌으면은 아까 그 10번 받은 친구는 붙을 수도 있었는데 너무 아쉬운 거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서울대학은요, 펑크 대학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경쟁률이 낮다, 작년 추가 모집했다, 그렇기 때문에 펑크가 낮다, 없어요. 기본적으로 대학들이, 특히 인서울대학들 같은 경우는 점수를 봐가면서 선발하기 때문에 성적이 급격하게 떨어진 경우에는 합격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률이 낮다 할지라도, 경쟁률이 낮다는 건 그 해당 모집단의 충성도가 강한 애들이 딱 그만큼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타 군으로 이탈될 여력이 별로 없으니까 경쟁률이 낮아도 추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추가 모집, 그러니까 이렇게 추가 모집을 했다라는 뜻은 미등록 충원을 통해서 계속 긁어서 추가할 대상자가 없어서 이게 2명, 1명이 빠진 것이 아니라 미등록 충원 끝나고 재수 때문에 등록 포기한 학생들이 이런 미등록 충원 결과를 가지고 추가 모집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정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서울 지역 대학들 미달이 없어요. 이런 사실을 아시고 정시에서 아주 이상한 정보를 통해서 여기 하면 될 수 있다, 여기 하면 될 수 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감언이설에 넘어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인서울대학 펑크 있다 없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